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능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5년 9월 3일에 시행한 바로 오늘이죠. 2026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총평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구평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좀 혼란스럽고 많이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도 바로 이제 총평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보고자 이렇게 좀 교복밭 같은 옷을 입어 보았는데 괜찮나요? 네, 이상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오늘 응시했던 시험지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들 좀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우리 9월 모의평가는 지나간 거고 이 시험지를 통해서 수능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총평 영상을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총평은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자면은 그냥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선 우리가 도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는 성불평등이 빠지고 이 세 개로 굳혀진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 10번 문제, 상중하 계층이동 문제가 9칸짜리 표를 직접 그리는 유형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정말 볼만한 포인트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실 이제 사회문화, 사탐론이 정말 많고 6월 모의평가가 사실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평이 어려울 거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평가원이 이거죠. 사탐론? 사회탐구를 무시해? 우리 사문 어디까지 어렵게 낼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도가 보이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 유형 옛날 기출까지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생소해서 손을 못 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쌤이 수업 시간에 뭐 심화 유형 때도 그렇고 수완에도 나왔기 때문에 쌤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풀이를 해줬었는데 마지막이니까 풀어보자 했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올 거다라고 했었지만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5번 유형도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0번까지 그리고 채점형도 지금 2개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문 독해, 여기가 사실 작년부터 정말 포인트예요. 이 사탐론이 가능해지면서 도표 말고 다른 곳에서 변별 요인을 두기 위해서 제시문의 전반적인 독해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보이는 제시문이 실제론, 명목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진화론, 순환론도 이거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티나게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기출들에 비해서 많이 단서를 숨겨놨다라는 게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6평 때 나왔던 한 지문에 2문항짜리 문제가 이번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죠. 연구제시문과 같이 나오는 게 그걸 이제 채점형으로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잠깐 뺀 건지 아니면 이제 저 2문항짜리가 6평 때만 잠깐 나왔던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률은 한 4대6,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할 만한 등급 컷을 예상해 보자면은 사실 몇 시간 있다가 이제 EBS 등 이 등급 컷 예측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정말 예측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데이터 없이. 왜냐하면은 올해만큼 정말 이렇게 사회문화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적은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역대급이잖아요. 우리가 6평은 사실 쉬웠기 때문에 뭐 47, 48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9평은 사실 예측이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2점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43점, 사실 44점 이렇게 높을 것 같은 시험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틀릴 만한 요소가 굉장히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점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3점, 2점 그 어려운 도표 2개를 틀리고 거기서 이제 2점짜리 하나냐 지금 3점짜리 1개까지 더 봐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3점, 3점, 2점의 조합은 조금 4%를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42점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등급 컷도 39점이 애매한 이유가 사실 3333, 38점 조합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2등급 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3322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혹시나 3점짜리 3개,
3, 3, 3, 2 이 조합이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틀릴 만한 요소가 다 3점짜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더 많다면은 39점에서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측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과탐응시자들이 얼마나 사회탐구로 넘어왔고 그들이 얼마나 도표를 잘하는지 사실 그 친구들은 되게 도표를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올해에는 변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데이터 같은 느낌으로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군데군데 틀릴 만한 요소가 많은 시험지였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주요 문항들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10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이제 9칸짜리 표를 직접 그리는 게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만 연습해 보면은 우리 수특이나 수원에도 계속 있는 거니까 이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5번 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우리가 2개짜리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되지만 3개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 사이에 되게 여러 영역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들 벤 다이어그램 정도는 이제 그려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까지 그리고 3개짜리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도 막혔던 이유가 밑에 제시문의 단서가 좀 어려웠죠. 이게 ABC를 주고 그 다음에 AC, BC가 가운데 있는 ABC의 2배다라는 걸 줬을 때 그 부분을 이 그림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A와 B의 중복수급자를 제시문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채웠어야 했고, 그러니까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0으로 비워두고 풀었으면은 합산이 100이 안 나왔을 거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도 많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가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도 사실 숫자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뭐 0.75, 0.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양비 인구 도표는 구조 변화 예측이 나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평, 작년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나 20번 문제를 조금 연습해 봤던 친구들이라면은 한번 풀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도표보다 올해는 개념 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7번에 실제론과 명목론, 저 정도의 제시문이라면은 대충 읽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답률이 40%는 그냥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여기서 많이 틀렸던 기출을 보면은 뭐 비밀결사 제시문 그런 게 대표적인데 그때도 40%가 넘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제시문이.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약간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명목론이라는 게 잘 안 보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풀면서도 많이 틀렸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12번과 13번은 6편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문화변동 제시문은 쌤이 이제 6편 풀이하면서도 정말 강조했지만 쌤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제시문 안에 끊어주지 않고 여러 국가들이 계속 이제 상호 교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맞았고, 구평에는 그래서 구평인 걸 감안해서 갑국가, 을국가 지금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수능까지 더 한 번 더 여기서 발전하면은 한 제시문 안에 갑을병정, 국가가 여러 개 나오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 국가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과 플러스 당연히 뭐 자극전파, 문화융합 등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 개념, 여기도 올해 정말 중요하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뭐 집단 자체, 뭐 결합 자체가 집단의 목적, 이런 선지를 꼭 받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쌤이 수업 때 강조했던 게 자료에 적힌이라는 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대충 풀면은 놓친 것 때문에 정답이 갈릴 거니까 쌤이 무조건 처음부터 진지하게 쭉 읽어보라고 했잖아. 선생님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선지 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 적힌이란 글자를 보고 아 이거는 진짜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엄청 천천히 읽었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신문이라는 대중매체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풀이는 조금 이따가 이제 전문항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사실 여기서 쌤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선지 때문에 2번이냐 4번이냐로 지금 답이 갈렸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평가원이 사실 그렇게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선지를 막 많이 내진 않아.
근데 여기서 기억 디귿과 기억 디귿 리을이라는 선지를 냈다는 거는 올해는 여기 파트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풀던 느낌으로는 풀리지 않게 평가원이 정말 어렵게 내겠다, 확실히 변별을 하겠다라는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선지 플러스 정확한 어떤 개념이나 유형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9번과 14번에 거의 같은 예, 아니요 느낌의 채점형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수능에 나왔던 거고, 많은 학생들이 작년 기출은 풀어보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번 풀어봤다, 아니면 연습해봤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풀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췄지만 그래도 이 문제도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수능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항들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들 일단은 구평 치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문화 친 친구들 지금 사문으로 급하게 넘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선 좌절은 금지고요.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변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수능의 표점이 너무 쉽게 나와서 낮아지는 거는 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원래 사실 사문은 그리고 얘들아 표점이 높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온 걸로 보이고, 평가원이 유평을 보고 정말 수능엔 이제 잘 적당히 변별을 할 수 있는 시험지를 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 금지,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의 부족한 공부를 2달 동안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기반이 아니라 작년부터 되게 많이 기조가 바뀌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6평과 9평에 맞춰서 새로 나오는 모의고사 세트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의 개념을 정확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정말 고생했고 우리 수능까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